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지역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고 그리고 가장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다들 용산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에 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두 번째가 용산민족공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는 순간 용산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미래형 도시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용산은 투자 가치라든가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용산 지역에 투자로서 접근하기가 지금 현재 쉬울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은 아파트보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유로운 재개발 구역이 각광을 받고 있고 재개발 투자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은 이렇게 앞으로 5년, 10년만 기다리면은 완성된 도시가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개발 사업이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죠. 많은 사람들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철도 정비창 부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인데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이라든가 마이스 호텔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인 거고,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업무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스카이브릿지라든가 인공지능 산업이 들어가는 구역으로 나눠지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구역으로는 주거시설이 들어섭니다.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도 약 6,000세대에서 7,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요.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본 사업 궤도만 하더라도 업무라든가 그리고 마이스 호텔 그리고 주거단지 자체가 굉장히 넓게 형성되는 거대한 하나의 오피스 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국제업무지구 주변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용산 전면 정비창 부지라든가 아니면 이촌동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용산 전자상가라든가 주변에 많은 개발 사업들하고 연계됐을 경우에는 대규모 주거단지 그리고 업무단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국제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국제업무지구가 그런데 입주가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2030년에 입주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최소 2, 3년 정도는 연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8년이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서 가장 큰 공원이 조성되는 게 있죠. 바로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도 용산의 가장 큰 핵심 개발 사업이죠. 자, 2005년도부터 개발 계획은 나오긴 했는데 중간에 조금 지지부진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용산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 반환 작업을 걸치고 있는데 아마도 토지 반환이 되고 그 다음 토지 정화 작업을 거쳐서 용산민족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는 그래도 최소 한 10년에서 15년은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용산민족공원 자체가 공원 자체 면적만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서울숲이죠. 이 서울숲보다는 8배가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용산공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산공원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용산공원 주변 지역까지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개발 면적만 약 895만 제곱미터 굉장히 거대한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용산민족공원이 완성이 됨으로써 주변의 상권 형성이라든가 아파트 가격 그리고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여가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용산에서 주거지로서의 삶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변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겠죠. 자, 흔히들 용산 민족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 미국의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변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당 6억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게 바로 뉴욕의 센트럴파크 주변인데 용산민족공원도
조성이 끝나게 된다면은 아마도 10년, 15년 후가 되겠죠. 여기 용산민족공원 주변의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겁니다.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이촌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강로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용산에서도 굉장히 부촌에 속합니다. 특히 한남동이라든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하고 맞먹을 만큼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용산민족공원이 완성이 된다면은 지금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크게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 용산 같은 경우에는 용산국제연무지구 그리고 용산민족공원 이 두 개가 완성이 된다면은 용산은 정말로 서울의 중심, 서울의 미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되는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용산국제연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입주라고 했는데 제가 2, 3년 정도는 늦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7년에서 8년이면은 용산국제연무지구가 완성이 될 거고, 자, 용산민족공원도 한 10년에서 15년이면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될 겁니다. 한 10년 정도만 지난다고 한다면은 용산민족공원도 뭐 3분의 1 개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절반 이상 개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부분적인 개방을 할 건데, 자, 이 시기 자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용산을 투자로서 접근을 한다면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최소 5년, 6년, 7년 이 정도는 투자 기간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용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나요? 아파트를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보다는 용산은 이런 미래 가치 자체가 뛰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 구역을 많이들 선호를 합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대표적인 게 한남 뉴타운이 있을 거고, 또는 재건축으로 유명한 이촌동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용산 정비창 부지라든가 한강로라든가 후암동이라든가 청파동이라든가 원효로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바로 이 용산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을 들어가려면은 아파트 가격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민족공원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 특히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이촌동이라든가 한강로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한남 뉴타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투자성 자체가 좋은 거는 맞는데, 이 투자성이라든가 좋은 지역이라는 거는 용산민족공원도 어느 정도는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 용산에서는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 용산 지역, 특히 재개발 지역을 봤을 경우에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면은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을 들어가려면은 한 25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게 형성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이라는 점도 한몫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남 뉴타운처럼 될 만한 그러한 재개발 구역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자, 용산민족공원 주변 지역 또는 용산국제연무지구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청파동이라든가 원효로라든가 효창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후암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속통합 재개발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원효로의 모아타운까지 정말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9억대, 10억대 들어가셔야 되는데 추진 중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효창동이라든가 원효로라든가 아니면은 청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중에서 보신다면은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통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5억대, 6억대, 7억대 어떻게 보면은 신축주택으로서 주택수 제외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산이 많이들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꼭 한 번쯤은 용산을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용산 지역 재개발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또 제가 매주 목요일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신다면은 용산 지역의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용산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투자로서 유명한 지역들, 한강변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의 용산은 재개발로서 비싸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용산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용산이 완성이 되는 5년 또는 7년 후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가격으로 용산의 재개발 구역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불과 5년 전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5년 전에 용산은 얼마의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까? 1억대 후반, 2억대로도 용산은 투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5억대, 6억대, 7억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이렇게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고 빠르게 변하는 지역이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용산 지역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